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 근처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53분 정도 됐습니다. 출발! 자, 오늘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자,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올해 2023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총 45명입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의 역사 속에 총 45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냐면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은 동일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대를 사용했습니다. 22대와 24대. 자,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지만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도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이분은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 했기 때문에 대가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했습니다. 동일 인물이. 그래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자,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아버지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들입니다. 2대와 6대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촌 당숙과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아들입니다. 이른바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 이상 4개 집안이 4개 가문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한 가문에서 2명 배출한 총 4개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 다음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요.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2대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매사추세츠주 출신이고 하버드대를 나왔고요.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한 번으로 끝나버렸던 인물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분들은 총 4명의 대통령은 다 연임을 해서 총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인데 대통령 연임에 실패를 하고 4년밖에 못했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되고요.
그다음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그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가 지명을 해가지고 런닝메이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런닝메이트로 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동지인 거죠. 그에 반해서 과거에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1위 득표, 2위 득표, 3위 득표, 4위 득표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1위 득표자는 대통령이 되고 2위 득표자는 부통령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당선될 때 1위 득표자였던 거고 2위 득표자가 존 애덤스였기 때문에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는 미국 독립전쟁 종반부에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전개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인데요. 그 막바지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때 파리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가 바로 2대 대통령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와 또 존 제이, 그 다음에 벤저민 프랭클린, 이 세 사람이 영국과의 이제 종전 협상 대표, 미국 대표였습니다. 독립전쟁이 파리 조약을 통해서 8년 동안의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때 파리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 대표가 바로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그 다음에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 또 존 제이, 이상 세 사람이 그 독립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 대표였습니다. 이처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긴 한데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괴팍스러운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바로 건너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존 퀸시 애덤스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재선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존 퀸시 애덤스는 어렸을 때부터 유럽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하면서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7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7개 국어에 능통한데요. 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7개 언어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이상 7개 언어에 능통한 분이 바로 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자, 이분은 정말 외교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자, 제 5대 대통령 시절,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에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대서양에 남북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서쪽에 있는 미국 지역이 유럽에 관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유럽도 미국 포함해서 아메리카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이른바 멀로 독트린인데요. 그 멀로 독트린이 발표된 게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인데요. 자, 그 멀로 독트린을 입안했던 인물이 바로 제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자, 존 퀸시 애덤스는
당선이 될 때가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 6대 대통령, 그리고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별개의 당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당이죠. 그때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서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합이 붙었는데요. 제임스 멀로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거기 경선에서 낙선이 됐던 존 퀸시 애덤스는 국무장관이 되면서,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서열 4위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서열은 1위 대통령, 2위 부통령 겸 상원의장, 3위 하원의장, 4위가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바로 존 퀸시 애덤스였고, 그래서 1823년에 발표된 멀로 독트린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양의 남북으로 수직선을 그어놓고 그 서쪽의 아메리카 지역에 유럽은 관여하지 마라, 또 반대로 그 동쪽에 미국도 유럽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바로 멀로 독트린. 그러니까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에 눈독 들이는 것을 미국이 차단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나중에 제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고, 그분이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으로서 그런 걸 주도했는데요. 해외 생활을 한 7, 8년 하면서 7개국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교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존 퀸시 애덤스가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데요. 당선될 때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나중에 7대 대통령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과 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가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을 하는데요. 자,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지 않습니까? 자, 그때 6대 대통령이 되는 존 퀸시 애덤스가 총 득표수나 선거인수 확보에서는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보다 더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 총 득표수나 선거인단 수는 더 앞섰는데,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과반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때 미국 하원에서 선거를 할 때 2위 득표자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 득표자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4위 득표자가 2위 득표자인 존 퀸시 애덤스 측에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하원에서 존 퀸시 애덤스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 1828년에는 존 퀸시 애덤스가 재선에 도전했지만 4년 전에 낙선이 됐던 앤드류 잭슨이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연임에 실패를 하고 단임 4년 임기로 끝나버린 인물이고, 매사추세츠주 출신이고 하버드대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게 미국의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첫 번째 가문, 총 4개 가문 중에 첫 번째 가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자, 테쿰스의 저주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올렸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그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자, 파란불입니다. 건너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은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로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를 불과 1개월밖에 못하고 급성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의 손자가 제23대 대통령이 되는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자, 이곳은 송파구청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자, 나중에 제 유튜브에서 테쿰스의 저주로 검색하시면 테쿰스의 저주가 뭔지 검색되실 겁니다. 미국 1840년부터 1960년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고, 대통령 임기를 병상에서 불과 1개월 급성 폐렴으로 투병하면서 1개월만 임기를 수행하고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던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그의 손자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인 이유가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은 동일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을 띄엄띄엄 2번 했기 때문에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3대 대통령이 바로 그 손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인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23대 대통령으로 그 손자인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 그때도 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가문이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26대가 바로 오촌 당숙이고 32대가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CS판이라는 공영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6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4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지금 랭킹 3위하고 4위가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관계가 바로 26대가 오촌 당숙, 32대가 오촌 조카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통 같은 가문이면 같은 정당인데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했고요. 반면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을 하다가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별세하셨는데요. 이분이 테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오촌 당숙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됐는 반면에 32대 대통령 오촌 조카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 가문이 루즈벨트 가문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 중에 3번째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바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건 이제 현대사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는 불이 꺼졌습니다. 다 철거를 했군요. 철거. 야,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그 옆에 회전목마도 있었는데요. 그 화려했던 인터넷에 소개되기를, 이곳이 인터넷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라고 소개할 정도로 높이 19m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회전목마, 또 높이 한 3m 높이의 실제 전나무로 조성한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그루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니까 오늘 12월 26일인데요. 다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달 정도 이곳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곳을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을 크리스마스 트리 성지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다 철거가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3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 철거를 했는데요. 반면에 실제 전나무로 만든 높이 약 3m 높이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 수십 그루는 아직 존치되고 있습니다. 자,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 3m 정도 실제 전나무로 만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전나무로 만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이건 아직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실제 전나무로 만들었다고 인터넷 기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높이 한 3m 정도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수십 그루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철거가 됐지만 높이 3m 높이의 실제 전나무로 만든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상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동상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있는데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이 왜 여기 있을까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여기 있는 이유는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99세의 연세로 별세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메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젊은 메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인데요. 샤롯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을 기업명을 명명을 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계서열 기업 집단을 발표했는데요. 롯데그룹이 재계서열 6위입니다. 6위. 자,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이곳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타워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자,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자, 20세기와 21세기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자 20세기와 21세기면 190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총 123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들 중에 자, 여기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현관입니다. 롯데월드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인데요.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꼭대기 쪽을 향해 보겠습니다. 자, 저 소음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세기와 21세기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들 중에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34년의 헌정 역사인데요. 그 중에 대략 절반 정도인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의 대통령들, 그러니까 190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123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을 분석해보면 대통령을 연임 재선에 실패한 인물이 8명입니다. 8명. 자, 그런데 그 중에 1920년에 당선된 29대 대통령 하딩과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각각 테쿰스의 저주의 5번째와 7번째 희생자이신데요. 그분들은 임기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대통령 연임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6명은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 도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를 했던 대통령이 6명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20세기와 21세기, 즉 1900년부터 2023년까지 123년 역사 동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임기의 재선에 실패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총 8명인데요. 그 중에 29대 대통령 하딩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임기 중에 테쿰스의 저주에 각각 5번째와 7번째 희생자로서 임기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연임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나머지 6명은 연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가장 최근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고, 그 바로 직전이 41대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풀네임으로는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분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권을 승계한 분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권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43대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풀네임으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급히 다른데 갈 일이 있어서 길게 촬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촬영을 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고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과 오촌 조카 관계고요. 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과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이상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 동안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이상 4개 가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인데요. 연말연시 뜻깊은 행복한 즐겁고 보람찬 그러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롯데월드타워, 자, 롯데월드타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톨리스트 빌딩 인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높은 빌딩,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빌딩, 555m 높이 1819피트라고 되어 있고요. 2017년 2월에 어디에서 인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인증 받았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고요. 저도 미쳐보겠습니다. 자.